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사카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해외여행 기록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2008년에 22살 때 중국 상하이에 간 이후로 신혼여행 포함해서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다녀왔어요. 가장 최근에 다녀온 거는 작년 9월 달에 오사카를 4박 5일 동안 다녀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많이 다녀왔죠? 왜 저는 일본을 많이 갔을까요? 왜 일본을 많이 갔냐면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일단 가깝기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현업을 오래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한 5일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말 끼고 한 2에서 3일 정도 나간다고 하면 윗분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요. 거리가 짧고 일단 소요가 많기 때문에 항공권도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또한 일본은 OECD 경제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강대국이에요. 따라서 사회 인프라가 좋고요. 치안도 나쁘지가 않아서 가족들 데리고 여행하기가 참 좋아요. 이처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행국 1위가 바로 일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일본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오사카를 갔을까요? 오사카는 도쿄에 있는 일본 제2의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부산 정도 포션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오사카는 먹다가 망한다, 천하의 부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먹거리도 많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도 참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영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즐거운 오사카 여행을 위해서 그 여행 정보, 꿀팁을 습득하시는 게 금일의 목적이고요. 우리 목표로는 두 가지, 여행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오사카의 주 여행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행의 시작을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은 비행기표 구입했을 때, 2번은 출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3번은 여행지에 방금 착륙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여행은 그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아마 여행을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작일까요? 우리가 여행 계획 짜는 절차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서점에 가서 여행 도서를 한 권쯤 사고요. 아내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책도 보고 웹서핑도 같이 하고요. 이제 아들내미 재워놓고 요새 유행하는 여행 예능하고 그 유튜브도 열심히 봐요. 또 여행 가서 열심히 놀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행 가서 신고 입을 신발도 아내랑 같이 아울렛 가서 구입하고요. 이런 일련의 준비들이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막 설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준비 과정도 여행이고 충분히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여행 준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통편을 정하고, 어디서 살지 정하고, 또 뭐 볼지 정하고, 어느 맛집 갈지 정하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여행은 바로 의전이에요, 의전. 근데 이 단어를 듣자마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의전은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의전의 대상이 사랑하는 와이프나 아들이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고 꼼꼼하게 짜고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준비가 바로 의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다른 느낌이 드나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사카로 가기 위한 교통편을 알아볼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편, 하나는 배편이에요. 비행기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배편으로는 부산에서 약 19시간 걸리고요.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라피트라는 특급 열차, 급행 열차, 버스 등의 수단이 필요해요.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돼요. 자, 플랜 B가 나왔네요. 플랜 B가 뭐죠? 우발 계획이에요. 제가 작년에 오사카 가기 이틀 전에 그 유례 없이 강한 태풍 제비가 와서 일본을 휩쓸었어요. 간사이 공항 활주로가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에 잠겨버리고 그 유일한 연락교가 유조선이랑 충돌해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못 갈 뻔했는데 이때 저는 플랜 B를 가동을 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추부 공항을 통해서 인근 나고야까지 가서 신칸센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이거는 마치 서울 여행 가는데 인천공항이 마비돼가지고 청주공항으로 가서 KTX 타고 오송역에서 서울 간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플랜 B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놓쳤을 때, 날씨 때문에 결항됐을 때 등 우발 상황 대비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숙소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숙소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본인이 어느 여행지를 가야 하느냐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에요. 뒤에서 여행지들을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군데를 많이 고려합니다. 주요 관광지 위주로 관광을 하시겠다 하면 남바라는 지역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목적이라고 하시면 유니버셜 시티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숙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캡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호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캡슐 호텔은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오거나 이제 친구랑 간 경우에는 추천을 하고요. 네, 애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아시다시피 집을 빌려주는 건데 저렴한 대신에 몇 가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사진이랑 좀 다를 수 있고 냉난방 시설이 좀 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온돌식이잖아요. 제가 도쿄를 갔을 때 한번 묵어봤는데 한겨울에 난방 대책이 겨우 석영권 난로 하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요. 호텔은 뭐 말할 수 없이 좋죠. 근데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호텔에 그 트윈 침대 이상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을 하나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가본 데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뭉쳐야 뜬다 해서 이제 나왔던 방이기도 하고요. 야경도 너무 좋고 노천 온천도 있고 조식도 괜찮았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진짜 깨끗했어요. 그 아내랑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텔도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여행 코스의 일부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일정을 이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냥 숙박수단이 아니라서 여행지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히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오사카 시내 교통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승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뭐 1호선을 타든 2호선을 타든 전부 환승이 되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철도가 국유재산인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기는 사철이라고 각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 간에 환승이 안 돼 버려요. 안 그래도 요금도 비싼데 업체도 제각각이라서 환승 한번 하면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다음을 고민해야 됩니다. 오사카 주유 패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메이징 패스라고 하는데 1일권은 2,500엔, 2일권은 3,300엔이고 JR을 제외한 시형버스랑 사철이 무제한이라는 게 좋고요. 오사카 유명 관광지들이 입장료가 무제한이에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막상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여행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마저도 귀찮다고 하시면 가장 편한 게 이코카라는 교통카드예요. 우리나라 티몬이랑 비슷한 거고 충전하고서 탈 때 태그를 찍는 방식이에요. 꿀팁을 하나 드리면 최초 구입할 때 보증금을 500엔을 받습니다. 2000엔 충전하면 보증금 500엔을 제하고 1500엔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돌려받을 때 수수료를 220엔을 떼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돌려받을 당시 잔액이 0엔이면은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기 전에 반드시 편의점이나 물이나 가가 같은 거를 사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환급을 해야겠다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또 이코카의 장점은 주유 패스랑은 좀 다르게 여행의 그 장소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패스를 사면은 그 패스를 잘 활용하려고 그 무리하게 여행을 짜거나 여행 코스를 이제 패스에 종속되게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코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랑 함께하는 여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이랑 함께 가면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교통수단, 안전대책, 이제 위생, 식사, 체력 안배, 이제 질병 관리 등등. 근데 이 모든 힘든 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 아이한테 꿈과 희망과 이제 추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 동반 여행의 필수템인 유모차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심한 말로 이런 휴대용 유모차가 없으면 여행을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쓰는 유모차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기내반입 기준에도 들어가고요. 아예 가방끈을 달아서 이제 등에 메고 다녔습니다. 이게 접으면은 아주 컴팩트해지거든요. 아무리 걸어 다니는 아이라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안아달라 그러고 막 잠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꼭 필요하다는 거. 이 제품 말고도 휴대용 유모차 많은데 저는 아직 이용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 포켓 와이파이냐 로밍이냐는 고민인데 애가 있으면 절대 포켓 와이파이 하시면 안 돼요. 애가 못 걸을 때는 괜찮은데 그 유모차만 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애가 이제 걷는 애기다라고 하면은 절대 포켓 와이파이 하시면 안 되고 엄마 폰, 아빠 폰,
따로따로 로밍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각계 전투가 안 되거든요. 여행하다 보면은 애가 저거 보고 싶다고 뛰어가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을 때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를 위해서 해야 되고, KT 기준으로 이제 기가팩 쉐어링, 아시아 7일간 나눠쓰기 뭐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미아 방지 대책이에요. 여행지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구경하고 싶고 애도 구경하고 싶고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애가 없어지는 거는. 절대 장난하지 마시고 미아 방지 대책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우리말하고 3개국어로 적어 놓습니다. 연락처랑 호텔 정보 등을 적어 놓고요. 항상 아이가 휴대하도록 가방에 넣어주거나 주머니에 넣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준비물들, 이제 접히는 유아병기, 식사할 때 필요한 가위, 포크인데 이거는 기내는 못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검색돼서 뺏기니까 비행기 타실 때는 캐리어에 넣으시고요. 손소독 물티슈 이것도 있고 없고 차이가 크고요. 또 열날 때 대비해서 체온계랑 이제 브루펜, 뭐 비상식량, 그리고 춥고 더울 때 여분 옷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간단한 퀴즈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 준비도 여행이다. 즐겨라. 두 번째, 교통은 비행기나 배편. 플랜 B가 생명입니다. 숙소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고 호텔도 여행의 일부라는 거. 시내 교통은 주유 패스 또는 이코카를 사용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여행지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사카성이에요. 오사카성은 1583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었고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가 지금의 형태는 1931년의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멀리서 보면 참 좋은데요. 뭐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근데 안에는 좀 별로예요. 전시품들이 많은데 외색이 짙어서 그런가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전망대가 많으니까 가급적 밖에서 사진만 찍고 안에는 안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입구에서 오사카 성까지가 좀 멀어요. 그래서 로드 트레인이라는 거를 타고 가시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금방이니까 힘들면 꼭 이용해 보시고요. 왕복 티켓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하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톤보리예요. 오사카 최고의 번화가인데요. 여기 손들고 있는 아저씨는 너무나 유명한데 글리코라는 제과회사 마스코트예요. 거의 문화재급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도톤보리는 간판들이 참 특이해서 간판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간판은 이제 대게집 하는 곳이고, 오른쪽 위에는 타코야키집, 왼쪽 아래는 스시집, 이제 오른쪽 아래는 교자만두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아예 모양 자체를 간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게인데요. 이제 왼쪽 위에는 복집, 이제 오른쪽 위에는 쿠시카츠 다르마라는 이제 꼬치 튀김집입니다. 왼쪽 아래는 이제 문어가 있고요. 타코야키집이고 오른쪽 아래는 와규집입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간판을 보고 무슨 음식을 파는 데인지 추측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톤보리 관련된 괴담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넬 샌더스의 저주라는 건데요. KFC 아저씨가 바로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 한신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는데 1985년에 우승할 당시에 야구 팬들이 선수들이랑 닮은 사람을 찾아다가 도톤보리 강에다가 던져 넣으면서 축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팀에서 활약하던 간판 외국인 타자가 있었는데 랜디 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닮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팬들이 KFC 앞에 있는 커넬 샌더스 아저씨 동상을 집어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일본 시리즈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오사카시에서 도톤보리 강을 준설하다가 강바닥에 파묻혀버린 샌더스 아저씨를 꺼냈어요. 오사카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어서와 커넬이라는 축제도 열어주고 시장님이 나와서 KFC 일본 사장님한테 전달해주는 행사도 해주고 이제 한신 타이거즈 명예 입단식도 시켜주는 등 저주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23년 만에 강 밑에 있던 그 샌더스 아저씨는 아직 화가 안 풀렸나봐요. 아직까지도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대입니다. 오사카에는 유명한 전망대가 두 개나 있는데요. 하루카스 300이랑 우메다 공중전원입니다. 먼저 하루카스 300은 60층 300m예요.
그 63빌딩은 63층인데 낮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63층은 한 250m쯤 됩니다. 하루카스 300이 50m쯤 더 높고요. 끝에 58층부터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이 안 됩니다.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메다 공중정원인데 여기는 173m쯤 됩니다. 호불호가 좀 있는데요. 개방형이고 좀 낮죠? 더 잘 보여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바람에 우메다 공중정원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인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는 테마파크예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판권을 가진 영화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어트랙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니언 파크가 있는데요. 영화 슈퍼배드, 미니언즈의 미니언들이 주인공입니다. 가면 꼭 사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팝콘통이에요. 종류도 많고 귀여우니까 꼭 사오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 아래 보이는 총이 있죠. 이걸 쏴가지고 깡통을 다 쓰러뜨리면은 위에 있는 큰 인형을 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서 그런가 총을 잘 못 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당당하게 다 쓰러뜨리고 인형 받아왔습니다. 현역 군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라기 공원이에요. 여기서는 더 플라잉 다이너소어라는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익룡한테 붙잡혀서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롤러코스터랑 달리 엎드려서 타기 때문에 더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해리포터를 배경으로 한 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팬들은 정말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어트랙션도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의 어트랙션이고요. 이걸 타고 나오면은 해리포터 존 앞에 버터맥주 집이 있어요. 진짜 술은 아니고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이제 컵도 같이 살 수 있고요. 여름이라 상당히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존은 이거 말고도 볼 게 참 많은데요. 마술봉을 하나 사서 정해진 매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외치면서 마술봉을 흔들면 사진처럼 이제 불이나 물이 나오는 등의 주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액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사람이 정말 많고 입장료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익스프레스 패스라는 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입장권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입장권은 기본적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요. 익스프레스 패스는 줄을 안 서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에 따라서 줄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는 어트랙션의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어트랙션의 종류도 다르니까요. 타보고 싶으신 거를 미리 정하시고 구매할 익스프레스 패스의 종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글 라이더와 차일드 스위치라는 제도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싱글 라이더는 혼자 오신 손님들을 남는 자리에 먼저 태워주는 제도예요. 만약에 3자리짜리 어트랙션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커플이 앉고 나서 남는 자리에 빨리 앉을 수가 있어요. 줄 설 때 싱글 라이더 줄에 서시면 훨씬 빠르게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유용했던 차일드 스위치예요. 이때 저희 아들이 4살이었는데 사실 4살짜리가 탈 수 있는 어트랙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의 경우에 직원한테 차일드 스위치를 이용한다고 하면 별도의 길을 알려줍니다. 탑승 구 옆에 있는 대기 공간에서 엄마 또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먼저 가서 싱글라이더로 타고 오고 바로 엄마랑 교대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자, 주요 여행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디죠? 오사카 성이었죠. 여기서는 로드 트레인을 꿀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 어디죠? 도톤보리였죠. 글리코산 간판에서 사진을 꼭 찍으시고 재미난 간판 많이 구경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망대였죠. 하루카스 300이랑 우메다 공중전원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였습니다. 익스프레스 패스하고 싱글라이더, 차일드 스위치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여행의 시작은 마음먹은 순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통편은 플랜 B를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숙소는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고르시고 숙소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교통은 주유 패스나 이코카 등 코스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랑 함께 하실 때는 유모차, 준비물, 미아 방지 카드 꼭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요. 주요 여행지는 오사카성, 도톤보리, 전망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왜 가세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하려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만큼, 알아본 만큼 더 즐겁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우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